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정보 기업들, 법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훗날 패시브 인컴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보시는 웹3 산업의 앞으로 진짜 승부처는 어디로 보십니까? 실제로 저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금융을 이제 CFI라고 합니다. CFI.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제 탈중앙화 금융을 이제 DeFi라고 하는데요. DeFi가 CFI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하고 자율성 같습니다. 우리는 중앙화 금융에서 뭘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되게 느리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이제 스피드 시대인데 너무너무 이제 답답함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게 많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성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세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전통 금융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는데 바로 디파이에서는 이제 속도하고 자율성이 이제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금융 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금융기관 가서 서류 내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집에서 컴퓨터 하면서 음식도 시키고 대화도 하고 거기서 그냥 바로 대출도 받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교수님, AI에게 수익률 20%짜리 포트폴리오를 짜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신뢰할 수 있는 답이 나올까요? 신뢰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합니다. 이미 실제로 아시다시피 AI라는 그 기술은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지금의 생성형 AI는 아니지만 옛날에 분석형 AI에서는 실제로 많은 금융에 있는 백엔드가 AI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 이제 단지 바뀐 건 이제 옛날엔 기관만 그렇게 이용했다면 일반인들도 AI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주거나 또는 다양한 이제 금융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점점 저는 신뢰가 높아질 거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트레이더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AI 트레이딩이 도입돼가지고 이제 그쪽에 전망이 있다고 해서 이제 빨리 옮겼는데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트레이딩을 하고 이제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자기 일이 돼서 그만뒀다. 그게 이미 몇 년 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나 미국 빅테크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데이터에 방대한 양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AI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버린 AI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데이터 싸움으로 되는데 한국인들의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뭘까? 유니크한 거. 그게 요즘 그 K 컨텐츠, 캐대원 같은 다양한 이제 문화적 요소를 얼마나 우리가 글로벌하게 전파하느냐. 금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되게 창의성 있는 금융 상품들을 많이 만들면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거래를 하면 이제 그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방어적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데이터 생산 능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들을 계속 받는 그런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지면은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님,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쿠팡에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제로 날리지, 영지식 증명이 있습니다. 개인정보하고 관계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좀 쉽게 이번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은. 결국은 내가 성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근데 보통 편의점에서 이제 술이나 담배 살 때 주민등록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내라고 그러는데 이걸 딱 내는 순간 내 주민등록 번호가 전체가 노출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지식증명이란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암호화를 하면서 그 암호화의 키들을 좀 분리하는데 그 키를 분리한 다음에 그 질문 자체를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그 상대방이 그 정보에 대한 쿼리를,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 그러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정보 문제 이런 게 큰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지식 증명을 국가 정책적으로 대폭 지원해서 활성화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걸 구현할 때 이제 실제로는 많은 그런 이제 그 컴퓨팅 파워가 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도 지금 3,500만 명의 정보가 나갔는데 아직까지 영지식 증명으로 그런 많은 대량의 정보들을 증명한 그런 아직까지 뭐 사례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구현된다면 노출 안 하고도 쿠팡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실제로 거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빠른 시일 내에 좀 상용화될 가능성이 낮은 단계인가요, 현재로서? 이것도 많은 상용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가속 기술, 즉 하드웨어를 써서 또는 더 나아가선 칩, 뭐 영지식 증명이 칩으로 구현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구현이 가능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는 웹3 산업의 앞으로 진짜 승부처는 어디로 보십니까? 가장 쉬운 영역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K 컨텐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K 컬처, 뭐 K 뷰티, 뭐 K 메디칼, 뭐 이런 K 드라마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컨텐츠 영역에서 가장 큰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웹3 시대로 이렇게 바뀌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 기업들, 법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영속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은 좀 처음 받았습니다. 실제로 웹3의 주체는 개인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력과 실제로는 중앙에 있는 어떤 파워가 이렇게 많이 분산된다는 게 원래 그 웹3의 그 철학이자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객체들이 힘이 실려있고 또 그 객체들이 힘이 실린다는 것은 거기에 자산들이 모여 있다는 건데 법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서비스, 이제 안전하게 자기의 자산을 많이 활용하고 밸류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서의 웹3 기업이라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활용할 때 디파이나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요즘 덱스라고 해서 또는 말씀드린 이제 402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개인들한테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상상을 좀 해봅니다. 또 반면 개인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항상 요즘 강조하는 거는 AI는 쓰는 만큼 보인다. 쓰지 않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만들어 봐야 됩니다. 특히 자기의 전문 분야, 이건 이제 도메인이라고도 하고 버티컬이라고도 합니다. 내 삶에 실제로 완벽히 체화돼야지만 그게 내 기술이 되고 내가 실제로 거기서부터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AI 시대가 됐다고 해서 공부를 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하는 사람만이 경쟁이 살아남을 수도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 고달파지겠습니다. 힘들어지죠. 경쟁일 줄 알았는데요. AI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향후 30년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씨앗을 심어두어야 이제 훗날 패시브 인컴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다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실제로 저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좀 써야 돼요. 실제로 시간을 많이 써야 되죠. AI랑 같이.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냐가 훗날에 성공의 어떤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는 급격히 바뀌어갈 것 같은데요. 5년,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저도 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AI 없이 우리는 못 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스마트폰 없이 뭐 살지 못할 겁니다 아마. 똑같은 일이 한 5년, 10년 후에 일어나는데 제로 클릭 시대라고 요즘은 합니다. 클릭 안 해요. 클릭을 안 합니다. 답을 바로 얻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AI에 우리가
밀접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민 교수님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지막에 AI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첫 번째로 AI와 경쟁하지 말고 AI를 잘 활용하자라는 말을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뭐 사자성어로 하면 인마일체 전략인데요. 말을 AI에 비유합니다. 말하고 달리기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말을 잘 활용하는데 말 위에 딱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AI와 한 몸이 돼서 경쟁력을 키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실행력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는 능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AI를 발전해 나갈수록 그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가 가지는 데이터 주권, 데이터 그렇죠. 능력, 네. 좌우한다는 그런 또 오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장민 교수님 통해서 블록체인 또 AI에 대한 이해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 로백스 대표 변호사 김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